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읽어보면 계산식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만 했다는 생각까지 들곤 하는데요. 깨알 같은 글씨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을 전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재산도 충분히 있고 집도 있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돈도 별로 없이 사는 것 같아 기초연금을 당연하게 받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물어보았더니 이번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해서 땡전 한 푼도 못 받게 되었다며 화를 버럭하고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대체 기초연금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참으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친구로부터 은행에 돈을 예금해 두면 기초연금을 하나도 못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는 그 즉시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해 두었던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떠도는 이 소문이 정말 맞는 정보일까요? 잘 모르면 정말 못 받을지도 모르는 기초연금 기준. 그래서 오늘은 대체 통장에 얼마까지 갖고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니만큼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받으셔서 노후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모두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총선을 몇 달 앞두고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수급 기준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준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통장 잔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들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통장 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통장에 예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지급 기준을 잘 모르시고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한 시니어분께서 익명으로 이런 사연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우연히 친구에게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일부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세무조사에 걸리거나 기초연금 자격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할까봐 불안해서 돈을 대부분 찾아서 집안 곳곳에 보관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집에 꽤 큰 목돈을 그냥 두기에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주민센터에 물어보고 싶어도 이런 부분이 괜한 의심을 살까 싶어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은행 예금이 얼마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지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사연까지 보내신 거였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초연 금액은 2024년 현재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53만 5,6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습게 볼 연금액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령 자격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통장잔액, 보험금, 자동차,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재산 조건을 따져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금융소득이란 항목 중 은행에 예치된 저금액만 집중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 통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자유입출금 통장이 있는데요. 이 통장에 자주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죠. 자유입출금 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자소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예적금을 들어 목돈을 저축해 놓는 저축통장입니다. 이 예적금 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을 이야기할 때 이외에도 주식이나 채권 등을 따져보게 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광범위해지고 복잡해지므로 오늘은 은행에 있는 돈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총 2번 금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조회로 이루어집니다. 1년에 2차례 이루어지는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다음 조사에서는 수급 자격이 갖춰져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은행에 예금된 돈만 있다는 전제하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 은행 예금액만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1억이 있다는 전제하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 생활에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2천만 원을 공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공식을 보시면 현금 1억 원에서 일단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한 소득 환산율 연 4%를 적용해 연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4%는 은행 이자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계산하기 위해 정해진 비율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32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320만 원을 1년 12달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이 정해집니다. 320만 원 나누기 12개월을 계산하면 한 달에 26만 6천 원이 됩니다. 이 26만 6천 원이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1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입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원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자가 붙게 되는데 이 이자 소득에 대한 금액도 포함시킵니다. 은행 적금 이자율을 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월 이자 소득에서 무조건 월 4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월 37만 6천 원이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억 원의 원금에 대한 소득 인정액과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합치면 총 소득 인정액인 64만 2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현금으로 1억 원을 예치했을 경우 계산되는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 8천 원입니다.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요즘 아무리 예전보다 은행금리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예적금에 대한 이자율을 5%나 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자꾸 오르지만 예적금 금리는 생각보다 높은 상품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가 대략적인 계산을 위해 연 5%를 적용해 보았지만 여러분들이 현금 1억 원을 은행에 맡기고 받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은 각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보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유입출금 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계산해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오늘 계산에서는 일단 빼는 것이 더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입니다. 자유입출금 통장은 빼고 예적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면 단독가구는 약 6억 원,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9억 원 정도 통장에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령 자격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러분들과 한 계산은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이 통장에 현금만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시작 부분에 소개해드린 시니어분처럼 예적금 통장에 현금이 많을 때 조금씩 인출한 다음 예금 금액을 줄여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현금을 찾은 경우에도 기록이 전산에 남기 때문에 만약 세무조사를 하다가 현금을 찾아간 내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 본인이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소명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상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이 된 자식들에게 매달 일정하게 통장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이체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금액이 꽤 크다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직접 받으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목돈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입금하는 경우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근 3개월 동안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정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올해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경우 다음 해에도 지급 대상에서 탈락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기초연금은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평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많아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되어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늘 기초연금에 관심을 두시고 변동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자신의 수급 자격 기준을 잘 살펴보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화면에서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읍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집에서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과 신청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올해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금융재산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모든 구독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니어 톡톡과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